복습 4. 듣기.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번.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거절에 어려움을 겪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라는 응답이 57%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상사의 지시나 회식이라는 응답이 32%였고, 영업사원의 상품 권유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은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배달시킨 음식이 도착했어. 어서 와서 먹어. 음식을 다른 그릇에 옮겨서 먹을까? 왜? 그릇에 옮겨 담으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번거로울 것 같은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숟가락하고 젓가락 좀 챙겨줄래? 내가 음식을 옮겨 담을게. 응, 알겠어. 3번. 손님, 이 옷은 어떠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혹시 다른 색깔은 없나요? 색이 마음에 안 드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집에 비슷한 색깔의 옷이 많아서요. 아, 이거 좋네요. 네, 그 옷도 요즘 인기가 많아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100이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창고에서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동안 한번 둘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4번. 선의의 거짓말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발표를 망친 친구에게 발표를 잘했다고 위로하거나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동생에게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기분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배려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거짓 칭찬이나 위로를 듣다 보면 그 말이 진짜인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이 말은 자신의 진심이 아니므로 거짓말을 한 사람의 마음 역시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말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아예 평가를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5번. 우리 부서 김인수 부장님이 다음 달에 퇴직하신대요. 그동안 부장님 덕분에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데. 부장님이 안 계셔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걱정이 되나 봐요.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좀 아쉬워요. 우리 부장님은 이해심도 많으시고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감싸주셨거든요. 부럽네요. 그런 상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저희 부장님은 잔소리도 많으시고 항상 일을 잘하라고 부담을 주세요. 그래도 이 일을 잘하면 능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건 그래요. 6번. 최근 현금을 쓰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서울시는 현금 없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교통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교통카드를 두고 나왔다면 휴대폰 앱을 이용해 은행 계좌에서 바로 요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교통카드가 없는 경우 현금이 있어도 이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버스를 탈 때 현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든 데다가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현금 없는 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7번에서 8번.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 빨리 편의점에 가서 물 한 병 사자. 저쪽에 가면 정수기가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 좀 참으면 1,000원이나 아낄 수 있어. 난 돈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해. 그리고 물 한 병 살 돈을 아껴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적은 돈이지만 모으다 보면 큰 돈을 만들 수 있어. 나 하루에 1,000원씩 저금하는 거 알지?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벌써 100만 원이 됐어. 나는 티끌 모아 티끌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전에 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고 100원짜리를 모은 적이 있어. 돈을 모아서 가방을 사려고 했거든. 근데 모인 돈이 너무 적어서 가방을 사기는커녕 친구랑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 설마 내가 꾸준히 돈을 모았겠어? 넌 인내심도 부족하고 성격도 급해서 뭐든지 금방 포기하잖아. 보나마나 좀 모으다가 포기했을 게 뻔해. 뭐라고?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9번에서 10번. 한국에서는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에게 청개구리 같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가 우는 것을 보고 청개구리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 이야기에서 청개구리 같다라는 표현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청개구리 이야기를 모른다면 청개구리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속담이나 관용어는 그 나라의 문화나 옛날 이야기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청개구리는 비가 올 때 더 크게 운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는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건조한 날보다는 습도가 높은 날에 더 편하게 호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힘차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자연 현상이나 동물의 생태, 독특한 지형 등을 관찰하고 여기에 상상력을 더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울산바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설악산에 있는 큰 바위를 보고 그 바위가 울산에서 올라왔다고 상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행을 할 때 독특한 이름을 가진 바위나 연못이 있다면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